아부다비는 물과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해안에 위치하죠. 지도로 보면 와닿지 않지만 도시로 보면 깔끔하고 멋있는데요.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입니다.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 두바이를 보면 아부다비가 두바이 가까운 곳에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죠. 만수르의 출생지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이고요. 비즈니스에 따르면 아부다비에 빌리어네어가 있나 봅니다. 그 빌리어네어가 네오파마의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쉐티인데요. 네오파마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닥터입니다. 박사나 의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데요. 닥터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to teach 라는 뜻입니다. 닥터는 아카데믹 타이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닥트릿은 박사 학위를 말하는데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닥터를 쓰기도 하는 거죠. 박사 학위 중에는 PhD라는 게 있는데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높은 대학 학위를 말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쉐티는 닥터입니다. 그리고 네오파마의 익제큐티브 바이스 체어맨입니다. 체어맨과 CEO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죠. 회사법 관점에서 살펴보는데요. 체어맨은 한국말로 의장으로 번역합니다. 체어맨, 즉 의장은 회사법에서 이사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으로 오용된다고 하네요. 체어맨을 회장으로 명칭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한다면 회사를 대표하는 명칭을 가진 그냥 직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재 체어맨이라고 적힌 명함만을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뜻이고요. 네오파마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CEO가 셀까? 체어맨이 셀까? 본격적인 체어맨과 CEO의 싸움입니다. VS는 항상 재밌죠. 역사적으로 체어맨이자 CEO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체어맨이자 CEO였습니다. 이렇게 듀얼 롤을 가지고 있는 건 급격하게 성장하는 컴퍼니들에게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에게 자신의 CEO직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체어맨 직책은 유지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 사례를 볼 때 CEO를 스티브 발머에게 넘기고 체어맨 직책을 가진 것으로 보아 체어맨이 더 높고 더 파워가 센 직책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CEO는 Head of the Company, 즉 회사의 수장입니다. 뭐가 뭔지 일단 빌 게이츠가 체어맨 자리는 자기가 가지고 CEO를 넘긴 것으로 보아 체어맨이 더 세 보이긴 한데 CEO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수장이기 때문에 회사 내 전 익제큐티브들이 CEO에게 보고합니다. CEO가 탑 디시전 메이커이기 때문이죠.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CEO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클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보고받으면 맨날 집에 못 가거든요. 사실 집에 못 들어가는 한국의 CEO들도 현실적으로 많죠. 예전에 삼성 어느 부서 사장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딸의 생일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딸이 몇 명인지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워커홀릭이죠. 자, 이제 슬슬 CEO와 체어맨의 경계와 역할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CEO지만 그 책임을 지는 건 이사회와 의장, 즉 체어맨입니다.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CEO지만 책임을 지는 건 이사회와 의장인 거죠. 그러므로 이사회와 의장은 CEO가 일을 잘하는지, 능력은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CEO가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이사회에서 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CEO는 최종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체어맨이 더 파워풀한 것 같죠? 네, 체어맨이 더 셉니다. 하지만 체어맨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주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기업에서 가장 힘이 센 자는 주주들, 즉 투자자들입니다. 다시 셰티 형님으로 돌아와서 직책이 네오파마의 Executive Vice Chairman이었거든요. Vice Chairman, 즉 부의장입니다. 이사회를 주재하는 의장 다음가는 존재라는 거죠. 좀 높은 사람이구나, CEO보다는 힘이 좀 세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오파마의 역사를 보면 닥터 셰티가 2003년 네오파마의 설립을 리드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오파마의 창업자 아닌가요? 셰티가 현재 네오파마가 있기까지 주도했고 셰티가 네오파마의 소개 첫 페이지에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책이 바이스 체어맨입니다. 왜 부의장일까요? 그럼 그 위에 체어맨은 도대체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기사에 나온 빌리어네어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셰티는 왜 기사에서 나왔는지, 네오파마의 IPO는 무슨 내용인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파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네오파마는 2003년에 설립되고 4년 뒤인 2007년부터 조인트 벤처를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첫 국가는 인디아이고 2012년에 국가는 모르겠으나 다른 제약사와 조인트 벤처를 또 진행하고요. 2016년에도 제약사와 조인트 벤처, 2018년에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도 성장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오파마는 회사의 연역에도 조인트 벤처의 히스토리가 많고 홈페이지 소개에도 조인트 벤처 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고 2003년에 설립된 회사죠. 현재까지 15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벌써 글로벌 제약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 한국에도 HLB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앞서 궁금했던 기사도 마저 다 살펴보고 네오파마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배경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